자,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개인회생 같은 경우도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직장 증빙 서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증빙이 되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돈 벌었으면 세금 내잖아요. 그 세금 납부한 내역을 한번 보자. 어떤 직장이든 관계없습니다. 회사원, 공무원 가능하고요. 알바,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전부 가능합니다. 물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을 다니고 있어야겠죠. 오늘은 일을 나갔는데 다음 주에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건 직장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연금 수령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취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오늘 취업하고 오늘 개인회생 신청한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도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전부 다 가능하고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부 다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1인 회사, 나 혼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내가 51%, 와이프가 49% 가지고 있는, 이론상으로는 법인 따로, 대표자 따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외형을 빌려서 사실상 개인 사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분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소득하는 사람들, 이렇게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소득자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험 설계사분들, 회원 모집인, 애터미, 인셀덤, 자동차 영업사원, 부동산 분양 영업사원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전부 다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제출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그냥 프리랜서로 3.3 공제하고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사업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내가 돈 주고 받은 내역들, 비용 쓴 내역들, 이런 것들이 최소한 증빙은 돼야지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맞긴 맞구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주의하세요. 소득이 증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한 경우, 당연히 증빙이 안 되겠지. 직업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한 경우, 출퇴근 한 번도 안 하고 이름만 걸쳐놓은 이런 사람들, 소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월급이 너무 적은 사람들, 월급이 적다는 거는 획일적이진 않아. 사람 따라서 다르긴 한데, 나이나 이전의 경력을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월급이 적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고 협착증, 디스크, 고혈압, 당뇨, 아니면 주부인데 집에서 애를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파트타임밖에 못하니까 150만원 벌기도 힘들다. 여기서 월급 10만원 더 올리기도 나는 많이 힘들다. 그러면 월급이 작아도 오케이, 개인회생이 가능하죠. 근데 사지 멀쩡하고 나이가 20대, 30대 굉장히 젊고 주식 코인으로 돈 다 날리고 와서 변제금 10만원이라도 어떻게든 변제를 안 하고 탕감 받으려고 월급 더 낮게 해서 130만원 정해도 이렇게 직장 구해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물론 30, 140 통과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태도들이 채무조정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다. 변제금이 부담이 되면 월급 적은 대로 가도 되는데, 최소한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일하는 게 타당하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월급으로 시도했다가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오늘 사건 같은 경우는 64년생 여성분인데 재산 같은 거 없고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도 많지, 어디 가서 영업해도 잘 되지도 않지, 월급이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150만원으로 통과했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적다는 게 납득이 되거든. 당시 1인 생계비 117만원이니까 한 달에 30만원 변제하면 되잖아요. 이거 3년 내봐야 1000만원 약간 넘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이 미리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이 폐업증명서, 이거 있어야 되느냐. 내가 원래 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채무가 늘어난 거지. 개인 자영업 하는 거 그만두고 취업해야겠다. 그냥 취업만 하고 바로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 되나? 꼭 폐업 신고까지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자영업 폐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라 하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일수업체 찾는 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자영업자들이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돈을 빌리는 게 그 대출 금액이 7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하고 고금리까지 거치면서 자영업의 폐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그래, 내가 자영업을 때려치고 취업을 해서 할 것인가, 또는 자영업 그대로 개인회생을 할 것인가. 자영업 그만두고 취업할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됐는데 폐업 신고를 바로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폐업 증명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개인 사업자를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해서 개인회생을 하면 이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전부 다 조사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남아있는 자산이 뭐가 있지, 비품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고 보정 권고를 많이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다 해야 되니까 채무자가 좀 귀찮죠. 그리고 폐업했다고 거짓말 해놓고 계속 장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도 전부 다 소득으로 잡히면 변제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 신고하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금리가 오르다가 잠깐 주춤하잖아요. 그 사이에 아파트 갭 투자, 연끌 투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죠. 주택담보대출이
석 달 새에 14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2분기에만 가계빚이 9.5조가 늘었다고 하죠. 집값 전망이 15개월 내 최고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가격 전망지수, 사람들의 심리죠. 이제 올해 초만 해도 금리가 계속 높아질 것 같아서 집값이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를 것 같다는 태도로 변한 거죠. 22년도 작년만 해도 가계대출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마이너스로 가계대출액이 계속 줄어들다가 2분기 되면서 다시 아파트를 사고 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내 채무의 합계가 8천만 원이야. 근데 월급 300만 원이니까 생활비 쓰고 이 8천만 원에 이자까지 내려니까 힘들어. 이 아파트가 3억 5천이야. 그러면 아파트 3억 5천에서 내 담보대출 금액 1억 5천 빼면 나의 순자산은 2억 가량이 되잖아요. 이러면 나의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지 회생이든 파산이든 해줄 거 아닙니까? 아니,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법원에서 회생 파산을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연걸로 샀다 하더라도 내 채무보다 재산이 더 커져서 회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채무가 재산보다 크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변제금이 높아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게 되는가? 최근에 채무자들이 연체가 늘어서 그런지 채권자들이 더욱더 악랄하고 잔인하게 채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보고 알몸 사진 찍어 보내라고, 이거 찍어 보내면 돈을 빌려주겠다. 물론 불법 사채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저런 식으로 불법 추심해서 신고된 것만 해도 902건이다. 신고 안 된 것만 하면 몇 배는 더 있겠죠. 돈 안 갚은 사람이다 망신 주고 독하게 추심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가족까지 협박하는 불법 추심 사금융이 늘어났다고 하죠. 서울회생법원 결정, 요게 금지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보증금 반환 채권, 영업을 통해 얻는 채권, 예금 채권 등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금지한다고요. 이 금지 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아준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일단 보호해야지 채무자가 계속 일해서 일부라도 변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상적인 직장이 있는가, 그게 소명이 가능한가, 또는 직장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나는 개인 사업자로 신청할 사람인가, 취업해서 신청할 사람인가, 둘 중에 뭐든 관계는 없으니까. 그리고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가, 이것도 확인하셔야죠. 아무리 연끌 빌라, 연끌 아파트라 하더라도 순자산 가치는 생각보다 크니까. 그리고 가족에게 어떤 피해가 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금지 명령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